소리 안 들려요? 소리가 왜 안 들리지? 멀쩡한데? 화면 다 보이는데? 소리 키웠는데? 무슨 화면 공유로 들어갔나? 아, 소리 눌러졌다. 죄송해요. 내 소리가 눌러졌어. 왜 눌러졌지? 됐죠? 소리 들리죠? 예. 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쓴 소년 탐정 칼레 보면 그 아이들 6명이서 30년 전쟁 놀이를 하는데 그 터가 빈터라고 해요. 근데 빈터인데 아무것도 그 빈터에서 성상을 뺏는 놀이 있는데 성상이라는 게 기묘하게 생긴 돌덩이 하나에 그거 갖고서 신나게 놀아요. 그 책을 갖고서 린드그렌이 주로 3권의 책을 썼죠. 빈터는 어른들이 봤을 때 빈터지 아이들이 봤을 때 빈터가 아니에요. 이호철이 쓴 옛날에 이호철 교사가 쓴 재미있는 숙제 싣는 아이들에 보면 5학년 애가 쓴 빈밭이란 시가 나와요. 그 빈밭의 시가 이런 거예요. 빈 밭만 남고 콩줄기만 있다. 밭에는 달롱, 달래가 참 많고 꼬들빼기도 참 많다. 곡식을 거두었지만 밭에는 아직도 많다. 달롱과 꼬들빼기가. 달롱과 꼬들빼기를 캐먹고 또 마늘을 심고 그러면 싹이 트고 아후 빈밭은 없는가 보다. 사실 빈밭은 없죠. 빈밭은 없어요. 어른들의 어떤 목적이나 시각에 따라서 빈 거예요. 실제로 조금 더 심하게 확대하면 미국의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유럽 사람이 들어가면서 거기가 비었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네가 최초 발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몰아내기 위해서 거기가 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뭔가 있었죠. 뭔가 있어요. 거기 자체가 그 상태가 나름대로 의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네 그거를 몰아내기 위해서 거기는 비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령하는 것이 별로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 빈터는 내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놀이터예요. 아이들만의 상상의 놀이터고요. 서커스는 어른들의 놀이죠. 어른들의 놀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중매체 같은 거예요. 대중매체 유튜브. 어른들이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수동적인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매체일 뿐이죠. 근데 전 이런 찰스 키핑 같은 이렇게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왜 이런 걸 썼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너무 어른들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빈터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맨 뒷부분만 바꿔도 좀 되는데 당연히 어떤 아이들은 그렇겠죠. 그 빈터에 서커스가 온 거를 영원히 기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지만 여전히 자기네들이 이 빈터에서 공놀이하고 노는 것도 여전히 재밌어야 되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더 재밌거나 더 재밌진 않더라도 똑같은 정도로 재밌다고 해야죠. 그래야지 그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작가라고 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것을 아이들끼리 노는 거는 별로 쓸모없는 것이고 어른들이 만들어낸 서커스가 의미 있다고 보는 거. 그것이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얘기하는 건 참 그렇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책을 봤어도 저는 이걸 제목을 붙인 게 아이들의 상상력이 갇혀 있다는 것처럼 어른들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가두고 있는 거죠. 아이들끼리 자율적으로 노는 거를 쓸데없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상력을 어른들의 욕구로 국한해서 하늘을 날랐는데도 아빠가 지각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형태 정도로 하는 그런 형태로 아이들을 제한하는 거. 그래서 저도 물론 애들 키울 때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커서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캠프 같은 거 할 때 아이들끼리 놀 때 굳이 조교를 붙인다고 할 땐 저는 거의 대학생들만 붙이고요. 어른들이 끼어드는 건 제가 다 말려요. 제가 막고 아이들끼리 어떤 식으로건 크게 싸워서 울고불고 하지 않은 이상은 아이들끼리 놀게끔 시키죠. 그런 틀로 그거 자체가 의미 있다는 식으로 자꾸 방향을 잡아주고 대학생들은 괜찮아요. 대학생들은 끼어들고 뭐 이것저것 계획해도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있지 못하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상당히 다른 성격이라고 저는 보죠. 어른들이 어떤 틀을 정해서 나름대로 어떤 목표나 결과를 염두에 두고 노는 거하고 아이들이 전혀 그렇지 않게 노는 거. 그래서 창의성은 오히려 그런 거예요.
애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얼음땡처럼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게 창의적인 거고요. 규칙을 바꿀 수 없는 그 야구나 축구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경기예요, 경기. 특히 경쟁을 불러일으킨 경기여서 대단히 안 좋은 형태의 성격인데 요즘 애들은 뭐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어른들이 또 그런 거 하면 뭐 일석이조라고 놀기도 하고 뭘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상당히 저는 걱정이 되죠.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상상력이 거의 없어지는 형태. 아이들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노는 거, 나름대로 어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형태로 노는 거 자체를 허용하는 분위기 아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질문하실 분 소리 켜서 질문 하나씩 해보세요. 전 15분쯤 남았으니까. 그, 예, 소장님, 예, 저는 빈터넷 서커스를 조금 다르게 예, 봤는데요. 예, 그, 아이들이 서커스 천막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었잖아요. 예, 하나는 입장 불가한 그 약간 서커스 단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예, 공간이었고, 예, 또 하나는 서커스가 화려하게 펼쳐지는 그런 공간. 예, 이었는데 예, 그 처음에 들어갔던 그 입장이 가능하지 않은 그곳에서의 먼저 아이들이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이면의 모습들 화려하게 이제 펼쳐진 연극적인 공연적인 그런 것들을 보기 이전에 이제 그 이면의 모습들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공연과 화려한 연극 어른들이 준 그 제공한 그 화려한 모습들을 보니까 그걸 그냥 화려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어떤 쓸쓸함 예, 그 예, 예, 그런 코끼리 자고 있던 어떤 사자가 이제 이렇게 막 화려하게 변하고 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존경스럽게도 못 보이고 음,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어른들이 주는 걸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약간 적극적인 자세로 그걸 보지 않았나? 그런 이면까지도 같이 음, 이렇게 그래요. 그거는 보지 이제,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웨인이 쓸쓸한 이제 그 빈터를 쓸쓸한 놀이터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게 웨인이 그것들을 그냥 어른들이 준 것만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이면과 함께 봤기 때문에 그 놀이터 자체도 좀 이전과는 뭔가 쓸쓸한 느낌을 가지고서 볼 수 있게 된 웨인한테 저는 마음이 좀 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 아이들이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라 좀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여기는 외인보다 스콧을 인정하는 쪽이고요. 이런 약간의 슬프거나 약간 그런 느낌 주는 건 이제 찰스 키핑의 그림책의 대체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이거의 일반적인 지금 말한 대로 조금 더 한번 뒤집어서 또 낯설게 깊게 독해하는 거에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인데 여전히 좀 더 1차적인 독해에서는 이 빈티지 서커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 그 빈터보다 서커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가 1차죠. 1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콧은 그러더라도 웨인은 어두운 그림으로 나온 것처럼 웨인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서커스에서 다른 그 공연의 화려한 거에 비해서는 뒤에 이렇게 잠자고 있고 뭐 쓸쓸하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그거는 그 다음 독해여서 아이들이 그것까지 막연한 어떤 느낌은 보겠죠. 느낌 보는데 어른들의 그 이 그림책을 설명하는 대다수는 그렇게까지 잘 안 건드리고요. 거의 다 그냥 그 스코처럼 이런 스코처럼 그냥 상상력을 갖고 꿈을 가져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꿈을 가져라. 그리고 웨이는 꿈이 없다. 이게 1차적인 독해예요. 제가 제가 소장님 말씀을 아이들이 이 책을 이제 접했을 때 그렇게 1차적인
앞에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드리니까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책을 권할 때 이런 시선, 어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책들은 좀 가려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뭐 어떤 요 그림책을 책의 비평이라고 할까 그런 면이 아니라 아, 가려내는 건 아니에요. 가려내는 건 아니고요. 그 자꾸 오해인데 그래서 저 책이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빈티지 서커스와 구름빵은 좋은 책이에요. 여전히 좋은 책인데 우리 사회에 비평이 하나도 없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 따라 저게 어느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아이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불편한 아이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표현을 했을 때 어른들이 아니야 이건 좋은 책이야로 강제하지 말라란 뜻이에요. 여전히 다른 면에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찰스 키핑은 대단한 작가고요. 그 다음에 베키나도 대단한 작가예요. 이걸 인정을 한다고. 근데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처음 저도 느낀 게 아기 토끼 버니란 책이 있는데 아기 토끼 버니는 아기 토끼가 도망가서 난 산에 간다 그러면 엄마는 그 쫓아가서 뭘로 찾을 거야. 그래서 뭐 배가 돼서 갓버리면 난 바람이 돼서 너를 불러올 거야. 뭐 그러면서 아이가 뭐든지 뭘 새롭게 하려 그러면 엄마는 너를 쫓아가서 널 붙잡을 거야, 보호할 거야라는 식으로 아기 토끼 번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끝에 가서 에이 그럼 나 그냥 집에 있을래. 그러니까 그래 우리 그럼 뭐 당근이나 먹자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거를 어느 심리학자가 쓴 걸 보면서 이것이 그 아이 때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한 7세 있죠. 아이가 그 저항하고 싶고 뭔가 자기 몫을 내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아기 토끼 버니는 대단히 갑갑한 얘기라는 거예요. 엄마 끝없이 찾아오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뭐 5세나 작을 때 엄마가 나를 보호해 주기를 바랄 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는 나를 감싸주겠구나라고 해서 안심이 되는 책이라는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성향보다는 그 나이대에 따라 그 책에 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식처럼 그림책 하나가 좋더라도 아이들의 그 어린 나이부터 그 한 서너 살 읽어줄 때부터 이제 한 그 7, 8세 자기가 직접 읽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런 긴 거, 그 다음에 성향, 뭐 이런 등등을 따라서 어떤 아이들한테는 그 책 내용의 어떤 부분이 불편할 수 있다. 그쵸? 구름빵에서 불편한 건 누구겠어요? 엄마가 너무 아빠만 바라보고 아이들 챙기기보다 아빠 우선으로 할 때는 아이들이 불편하겠죠. 또 그러냐 그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표현을 할 때 나 그 책을 싫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책 읽어줄 때는 꼭 딴짓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책을 제가 소개하는 웬만한 책들은 다 좋은 책들이에요. 좋은 책을 비평하는 거. 우리 나이는 비평도 없어 문제긴 하지만 비평을 하는 거는 그 책이 잘못됐다라기보다 다른 측면도 있다.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아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때 그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래 그럼 다음에 읽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책은 아이한테 안 맞는 책이구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 아이한테 잘 안 맞는 책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누가 댓글에 달았는데요. 채팅에 창의성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네요. 창의성 상당히 어렵죠. 창의적인 거에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창의성을 가장 막는 거는 그 대중매체나 교과서 같은 거예요. 어떤 획일화되는 거. 그래서 약간 창의성의 사고력 정도가 아니라 창의성으로 요구한다 그러면 약간 비판적인 성격까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까지 받기에는 엄마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아이들 보통 사람들 보면 아이들을 이를테면 수동적인 소비자로 만드는 자본주의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획일화시키고 교과서로 획일화시키고 우리나라 특히 더 그렇죠. 교과서가 다른 나라 없는데 교과서로 획일화시킨다거나 대중매체가 끊임없이 스스로 놀지 못하게 하고 유튜브나 이런 걸 보게 하는 그런 소비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야지만 창의성이 있거든요. 그럼 상당히 비판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받기에는 부모들이 이제 학력 같은 걱정 때문에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높아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당히 애를 써야 되죠.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에너지 때문에 이제 공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학력보다 창의성이 더 중요하냐고 하면 글로 갈 수 있죠. 그러면 학력을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창의성일 수 있는데 그 창의성을 높인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말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더 크고요. 창의성은 우리 그때 얘기한 우리 같은 경우는 사고력 정도로 얘기를 하죠. 주로 아이가 먼저 의문을 갖고 아이가 먼저 표현하게끔 아이가 얘기를 직접 그러니까 보통 사고력해서 그때 말한 대로 문제 해결 능력 정도로 그것도 사고력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문제 설정 능력이라서 먼저 의문을 갖는 거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좋은 거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가 먼저 말을 자꾸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어른들이 원하는 답 형태로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답이 없는 형태여야 돼요. 토론 같은 거 보면요. 토론에서 어느 한쪽에 정답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아이들은 토론 잘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교사나 부모가 토론할 때 어느 한쪽 입장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토론 안 돼요. 교사나 그 토론을 주관하는 사람의 입장이 분명치가 않아야 돼요. 양쪽 다 입장을 가능성을 가져야지만 아이들이 열심히 토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형태로 계속 뭔가 생각을 하게끔 해야지만 창의성이 커지는데 그걸 기다려 주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오늘 한 번만 해보세요. 안 들리는데요? 네, 소리 끄고 예 얘기해보세요. 예. 제가 아까 그림책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예, 그림하고 몇 줄의 글로 그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전혀 그냥 선생님이 읽어준 거 그냥 그대로 듣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렵거든요. 예, 이제 저희 아이한테 이제 그림책을 읽어주긴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저는 그 그림책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책을 기준으로 어떤 걸 참고해서 책을 골라서 애들한테 읽어줘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책을 먼저 제가 고르기가 힘들어요. 아 당연하죠. 예, 예. 네네네. 아 책 고르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어떤 단체 이런 데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단체가 이를테면 뭐 그 시민단체로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어린이 도서 연구회 같은 데가 있고 아니면 뭐 학교 쪽은 학교 도서관 저널 이런 데 있고 그런 단체들이 추천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권해서 읽어주다가 그 다음에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반응을 보이면 그걸 빼는 거예요. 빼는 형태로 보는 거예요. 아이는 되게 한두 권 읽어주면 그거를 또 읽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읽어달라는 거는 읽어주다가 내가 조금 자꾸 읽어보니까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뺄 수는 있지만 내가 일단 선택한 상태에서 아이가 또 읽어달라는 거 되게 읽어주는 형태로 가면서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새로운 책들 그런 추천 단체 괜찮은 추천 단체에서 권하는 것들을 조금씩 추가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그 윌리엄 스타이그나 존 버닝엄이나 이런 책들은 대체로 좋다고 봐서 그런 책은 그냥 다 읽어줘요. 그런 작가 중에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책은 다 보는 게 대체로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애매한 것 중에서 베스트셀러 중에서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구름빵도 베스트셀러 그러긴 하지만 베키나 거는 그래도 읽어줄 필요만 하고요. 그 책을 자꾸 읽어주다 보니까 이게 꼭 내가 잔소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 잔소리를 대신한 것 같다. 그런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엄마들한테 제일 편한 게 단체 추천 플러스 유명 작가
괜찮다는 작가, 특히 아까 말한 대로 그 윌리엄 스타이그나 존 버닝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쭉 읽어주는 것이고, 근데 그것 중에서도 아이가 불편해하면 그거는 빼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다 그 우리 지금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저만 해도 그걸 다 읽어보거나 구입하기 못하니까 항상 필요하다면 그때그때마다 단체 목록을 보고서 그걸 이렇게 골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믿는 단체 나름대로, 단체는 약간의 성격들이 있으니까 그 단체를 보고서 난 이 단체 거 들으면 괜찮겠다, 이 정도 생각으로. 학교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면 학교 도서관 저널 그런 데서, 아니면 조금 시민단체 성격으로 조금 독립적인 형태라면 어린이 책 시민연대가 분리돼서 나왔지만 그 전에 어린이 도서연구회 그 정도 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정말 책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한다면 이제 그 무슨 어린이 책 갖고서 이제 평론한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책을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그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는 어렵고요. 네. 그 모임 같은 게 있다면 모임에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비교적 낫죠. 우리 아이가 표현을 잘할 수도 있죠. 표현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불편할 텐데, 그런 얘기죠. 모임으로 해서 같이 비슷한 애들이 있으면 같이 하고, 그래서 무슨 책이 한 이번 달에 한 5권, 10권 정도를 읽어줬는데, 새로운 책을 10권 읽어줬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책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줘서, 그 주변에 공유하는 거는 그 주변에 비슷한 또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시대라거나 어떤 성향이라거나 있어서 같이 엄마랑 아이랑 주로 만나는 집이 있다면 서로 공유하는 건 좀 좋아요. 물론 당연히 성향이 달라서 취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긴 하지만, 이 찰스 키핑 같은 사람은 훌륭한 작가인데 은근히 우울하거나 좀 슬퍼나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청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하기도 해요. 그건 완전히 취향이나 성향의 문제, 해석의 문제라기보다. 김현정 쌤은 또 길게 썼네요. 예. 잠깐 5분 쉬고요. 그 다음에 읽어주게 할게요. 예, 잠깐 쉬십시오. 예. 안 들려요.